여러분들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대피소로 이동을 해야 될 때 제일 먼저 챙기실 물건이 있으신가요? 따로 생각나는 게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 사이렌이 울려서 대피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존 배낭을 준비를 못했다. 여러분들은 이 빈 가방에 어떤 물건으로 채워 넣으실 건가요? 오늘은 거창한 생존 배낭이 아니라 빠르게 생존 배낭을 구성할 수 있는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. 우선 가장 중요한 물, 즉시 섭취 가능한 음식, 중요한 정보 수단이 휴대폰과 보조 배터리, 유사시에 내 신원을 밝힐 수 있는 신분증, 정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라이트, 대피 시에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, 먼지 등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, 그리고 간단한 상비약, 마지막으로 위생에 정말 중요한 휴지하고 비닐 봉투입니다. 여기 나열한 물품들은 전시, 대피소로 이동을 하실 때 반드시 지참하셔야 되는 물품들입니다. 여러분들은 내 집 주변 대피소가 어딘지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안전 디딤돌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내 집 주변에 있는 대피소를 찾아볼 수 있는데, 강원도나 북한 인접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나 후방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나 건물 지하 주차장이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.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실 수 있는데,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상상 속 대피소처럼 비상식량이나 이런 식수, 화장실이나 그 외 편의시설이 있는 벙커 같은 대피소는 우리 주변에 없다는 점입니다. 전시에 공습 경보가 울려서 대피를 해야 될 때 대피소는 말 그대로 지하 주차장이 전부입니다.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다고 뭔가 특별한 시설이 있거나 비상시에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대피소로 이동할 땐 어떤 물건을 챙겨가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. 대피소는 장기간 대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. 그래서 대피소로 갈 때는 본격적인 생존 배낭도 있으면 좋지만,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적게는 반나절, 길면 이틀 정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생존 배낭이면 충분합니다. 그 이후에는 안내에 따라 집으로 귀가를 해서 재정비 후에 피난을 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버티는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물은 얼마나 챙기냐? 대피소에서 급수 지원이 없을 때 이틀 정도 버텨야 되기 때문에 성인 남성 기준 2리터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렇게 500ml짜리 생수 4병을 챙기시면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나는 집에 정수기가 있어서 이런 생수는 구비를 안 해놨다, 그러신 분들은 이런 텀블러 하나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텀블러뿐만 아니라 밀폐용기 같은 데라도 물을 받아서 대피소에서 마실 수 있는 식수는 반드시 확보를 하신 다음에 이동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. 그리고 생수를 구비하실 때는 커다란 1.5리터짜리 생수병보다 이렇게 500ml로 소분되어 있는 제품을 챙기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유사시에 이동을 하다가 뭐 가방 등에 손상을 입어서 생수병에 손상이 있을 때 큰 병 하나로 되어 있으면 물을 전부 잃게 됩니다. 근데 이렇게 소분되어 있는 물을 여러 군데 분산 배치해 놓으면 혹시 하나가 파손이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3병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식량은 즉시 섭취 가능한 형태로 챙기셔야 됩니다. 대피소에선 별도로 취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통조림이나 육포, 비상식량처럼 조리가 없어도 바로 섭취가 가능한 제품들을 추천을 드리고, 또 이런 초콜릿 등을 챙기시면 빠른 열량 보충과 함께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약간의 기분 전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캔디라든지 이런 초콜릿류를 챙기시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. 나는 집에 뭐 이런 통조림이고 비상식량이고 없다 그러신 분들은 집에 라면 한 봉지는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식량 역시도 이틀 정도 버티는 용도고 영양소보다는 열량 보충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현실적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는 비상식량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, 제가 준비한 제품은 다트렉스라는 미국 제품이고 압축식 비상식량입니다. 이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. 이 안쪽에 보시면은 진공 포장과 함께 별도 포장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제품 하나하나 다 이렇게 랩으로 감싸져 있어서 유사시에 이렇게 개봉을 하더라도 밀폐만 잘 해주시면은 이 내용물 손상 없이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고,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유통기간이 나와 있는데 203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존기간도 굉장히 길고 유사시에 빠르게 열량을 보충할 수 있는 용도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고, 이렇게 작은 제품이 성인 남성 기준 이틀치 분량입니다.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제품은 3600칼로리로 3일치 분량인데,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고 그냥 비상시에 열량을 빠르게 보충하는 용도로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고, 단순히 뜯어서 과자처럼 섭취를 할 수도 있지만 취사가 가능할 때는 물에 죽처럼 끓여서도 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존 배낭에 가볍게 비상식량을 비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. 다음으로는 정보 획득 수단입니다. 말이 좀 거창한 것 같은데, 이런 스마트폰하고 라디오, 전시의 정보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은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.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전시의 재난 문자나 공습 경보 등을 안내를 받을 수 있고, 또 상황이 종료되고 내가 이동을 해도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은 반드시 챙기셔야
챙기셔야 되고요. 또 통신 시설이 좀 마비가 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복구가 됐을 때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폰은 챙기셔야 되고요. 거기에 이 보조 배터리 또한 이런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거 이외에 뭐 손전등처럼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 배터리도 반드시 함께 휴대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전시다 보니까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. 대피하다 핸드폰을 놓쳐서 핸드폰이 파손이 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분의 핸드폰도 하나 챙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, 또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거 다루실 때 유심핀 빼기가 난감하잖아요. 그래서 뭐 이런 작은 툴 같은 것들 있으면은 유사시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심핀을 뺄 수 있는 이런 도구가 있는 멀티툴이라든지 키체인 툴 있으시면은 유사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여기 보이는 라디오는 제가 구비하고 있는 단파 라디오인데 이거는 제가 메인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백업용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저가형 제품도 단파 라디오 성능이 어느 정도 괜찮아서 그냥 재밌게 사용을 하고 있고, 이 제품은 산전이라는 브랜드의 단파 라디오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KC 인증을 받은 단파 라디오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소장 중인 이 단파 라디오의 오토 스캐닝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해외 주파수를 수신을 해봤습니다. 제 사무실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고 뭐 특별히 이 통신 장비를 위해서 뭐 안테나가 있다든지 그런 장비도 따로 없고 그냥 이 라디오의 자체 안테나를 이용을 해서 수신을 한 결과물이고요. 현재 중국과 일본 방송이 수신이 됐고 몽골어인지 뭔지 모를 다른 나라 언어가 수신이 되고 있습니다. 1951年昭和26年9月2日に直升机维修机库美军监控设施。这是管事电它都很不一样。甚至变成了从其他话筒里传来的播送新闻。得心灵，心结我们一直在一起。 이 저가형 단파 라디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우선 제품 전원을 이렇게 켜주고 그 다음에 AM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 뒤쪽에 이 주파수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네, 선명하진 않지만 이렇게 중국 방송이 수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뭐 별도의 장비 없어도 실내에서도 해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. 야, 근데 외국어도 모르는데 해외 방송이 무슨 소용이냐?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. 근데 해외 방송 중에서도 한국어로 송신하는 방송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라디오 파우치 안에 이렇게 주파수가 적힌 종이와 함께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게끔 이어폰 넣어놨고요. 여분의 배터리 함께 동봉해 놨습니다. 이 주파수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방송 중에 이 한국어 방송을 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하고 주파수 그리고 무슨 방송인지를 적어놨고, 해외 방송 청취가 중요한 부분이 국내 방송을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지만 전시에 국내 라디오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느낄 때는 해외 방송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좀 얻어서 생존 상황에서 대입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도 중요하지만 전시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라디오도 굉장히 중요한 생존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신분증 같은 경우에는 당장 대피소에서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전쟁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. 대피나 이재민 등록, 임시 거주 시설 이용이나 의료기관, 또 전시 상황에서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 등에 필요할 수 있고 그 외 신원 확인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대피소를 이동하실 때 미리 챙겨두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라이트 역시 중요한 생존용품 중에 하나입니다. 전시에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두운 실내에서 뭔가를 확인을 해야 된다든지 그 외 야간에 이동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개톤백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 LED 랜서 네오 3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. 이 제품은 이 안쪽에 이렇게 AAA 3개를 사용하는 제품이고 사용도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애용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 배터리 케이스 쪽에 보시면 제품을 점등을 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전멸이 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내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시인성이 높은 제품입니다. 각도 조절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을 하고요. 야, 나는 라이트에 돈 쓰기 싫다.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이소 제품으로 생존 파우치 꾸리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
다이소 헤드랜턴이랑 최근에 이 슈어파이어와 비교했던 3,000원짜리 다이소 손전등도 사용을 해봤었습니다. 이 두 제품 모두 그냥 그럭저럭 사용할 만하고 밴드가 조금 허접하기는 한데 이 제품 무게도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언제 쓸지도 모르는데 라이트에 돈 쓰기 싫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다이소 라이트라도 좀 구비를 하셔서 유사시에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. 물론 이런 생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 다이소 제품 당장 작동이 잘 될 수는 있어도 장기간 신뢰성을 보장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신뢰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약간 투자를 하셔서 이런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다음은 최소한의 개인 보호 장비입니다. 이 장갑과 마스크는 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장갑 같은 경우에는 전시에 여러 파편이나 장애물 등을 헤쳐나가야 될 때 장갑을 끼면 손을 보호할 수도 있고 또 무거운 짐을 옮길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3M의 노커5라는 배임 방지 장갑을 비상용으로 구비를 했는데 착용감은 약간 투박하기는 한데 그래도 배임 방지 기능이 있는 것 치고는 나름 편안한 착용감을 주기 때문에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따로 구비를 해놨고요. 뭐 이런 특별한 제품뿐만 아니라 뭐 목장갑이든 그냥 3M 장갑이든 상관없으니까 장갑은 대피소로 갈 때 반드시 챙겨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. 그 다음에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는 뭐 KF94가 제일 좋긴 하지만 그냥 나 이런 마스크 없고 일반 마스크가 있다 그러시면은 그거라도 착용하고 가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아무래도 전시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특히 그 대피소도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기 질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방독면인데 뭐 방독면까지 챙기냐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. 이거는 생화학 공격이 있을 때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화생방용 방독면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군대에서 쓰던 그 두건형 방독면이고요. 그래서 유사시에는 이 포장을 제거해서 바로 착용을 하시면 되고 사실 생화학 공격이 있을 때는 이런 방독면은 대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생존용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민간용으로 이런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생화학 공격이 있다고 재난 문자를 받았을 땐 지하에 있는 대피소가 아니라 5층 이상의 높은 건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. 상비약은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챙겨 오셔야 하고요. 또 따로 먹는 약이 없으면 이런 타이레놀이나 소염진통제 혹은 지사제 같은 상비약을 가정에 있는 구급함에 구비를 해놓으셨다가 이런 대피하는 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이 상비약만 가방에 챙겨서 대피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거기에 이건 추가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소형 응급 키트입니다. 그래서 여기 포비돈하고 포비돈 수압 그리고 여기 꺼즈하고 붕대 이런 식으로 유사시에 좀 상처를 소독하거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간단한 키트인데 대피하는 중에 상처를 입었다든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빠르게 응급처치를 하면은 추가적인 감염도 막을 수 있고 유사시에 이렇게 상처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소형 응급키트 하나 구성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생존 상황에서 휴지는 정말 중요한 생존용품 중에 하나입니다. 많은 분들이 평소에 막 치이는 게 휴지니까 유사시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휴지만 없어도 저희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될 정도로 이 휴지는 정말 중요한 생활용품 중에 하나고 유사시에는 정말 중요한 생존용품이 되는 물건입니다. 뭐 전시에 이걸 어디에 쓰냐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전시에도 우리는 똑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음식을 먹다 뭔가 묵어서 닦아야 된다든지 혹은 급할 때는 상처에 난 피를 닦아낸다든지 위생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정말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생존 장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퍼백에 세팅을 해놨는데 유사시에 사용할 비닐봉지와 함께 이렇게 침을 제거한 두루마리 휴지를 넣어놨습니다. 침이 있는 두루마리 휴지는 좀 빳빳하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침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컴팩트하게 보관을 할 수 있고 이런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지퍼백이라든지 비닐봉지 안에 밀봉을 해서 가방이 젖어도 이 휴지는 이 비닐 안에 있으면 젖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휴대를 하셔야 안전하게 휴지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비닐봉지는 왜 챙겼냐? 이 비닐봉지도 정말 중요한 생존용품 중에 하나입니다. 더러운 물건을 내 짐과 분리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뭔가 급하게 담아야 될 때 임시 장바구니로 활용할 수도 있고 심지어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시 화장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별로 몇 개씩 이렇게 구겨서 챙기시면은 유사시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생존 배낭이 없을 때 어떤 제품을 챙겨야 하는지에 대한 영상 다뤄봤습니다. 당연히 본격적인 생존 배낭을 따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. 또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정말 중요한 제품이 있다 하시면은
댓글로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준비가 돼 있는 것과 안 돼 있는 것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따로 생존 배낭을 준비를 하시든지, 나는 여분의 가방이 없어서 가방 하나를 둘 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생존용품은 따로 모아 놓으신 다음에 유사시에 그냥 바로 챙겨서 나갈 수 있게끔 준비만 해 놓으셔도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니까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그런 식으로 구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